자, 이제 두 번째는 시설 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한다. 매수 청구. 이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단순히 뭐만 한다? 청구만 하는 권리지 꼭 사줘야 된다 이런 뜻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법에는 요 매수 청구가 몇 번이 더 나올 건데 무조건 공법상의 매수 청구는 형성권은 아니다. 그냥 미리 알아놓으시면 돼. 그럼 첫째, 매수 청구를 하는데 또 매수 청구에 대해서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가 하는 요건. 자, 첫 번째 요건은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안에 뭐를 안 했다? 사업 안 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설자가 나오면 사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 10년 안에 사업을 안 했다. 두 번째, 지목이 뭐야 된다? 여기까지야. 그럼 우리는 시험장 가서 매수 청구는 요 두 가지가 맞았을 때만 매수 청구를 해. 지난번은 10년짜리는 써놓지 않고 지목이 대인 거 이렇게 나왔고, 또 한 번은 10년은 해놓고 지목 상관없이 매수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 무조건 매수 청구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돼. 그럼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요 토지의 소유자들이 자 뭐를 할 수 있냐면 매수 청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이때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냐면 매수 의무자 이렇게 나와. 여러분 최근 그냥 바로 특광시장 군수인데 원래적으로 하면 매수 의무자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원칙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그게 바로 특광시장 군수라고 나와. 그러니까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시장 군수로 보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예외가 시행자가 정해졌다. 그러면 시행자도 매수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 또 하나가 설치 관리 의무자. 그 시설을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정해졌다. 그러면 설치 관리 의무자도 누구다? 매수 의무자다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 여기까지 출제하는 게 있는데 설치하는 사람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서로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달랐을 때를 물어봤어. 다를 때는 항상 어디가? 여기가 우선이야. 서로 다를 때는 어디가?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 자, 바로 의무자까지 설명이 됐고, 그럼 매수를 할지 안 할지 매수 여부는 어떻게 될 건가? 이 매수 여부는 매수 의무자가 이걸 이제 결정을 하는데, 매수 의무자는 첫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받은 날로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라 이렇게 나와. 이때 요즘에 법률들이 통지를 알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쓰고 있어. 현재 딱 지금 통일된 게 아니라 알린다 이렇게 쓰는 법률도 있고 통지한다 이렇게 하는 법이 있으니까 두 개 그냥 같이 공부하셔야 돼. 알린다, 통지한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수가 결정이 됐어. 매수하기로. 매수 결정이 되면 알린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자, 여기서 이제 날짜 문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특이하게 요 숫자도 출제를 계속 해왔어. 숫자도. 근데 숫자 앞에 기준점도 출제를 했어. 자, 무슨 날? 요 글자 하나. 받은 날이야. 있은 날 아니야. 시험장은 있은 날하고 나온 거야. 있은 날은 틀렸지. 있은 날하고 받은 날은 하늘과 땅 차이야. 자, 오늘 매수 청구 있었다고 시장이 알아 몰라? 아직 몰라. 그 절차 거쳐서 들어간 다음에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날짜가 두 개 나올 때 항상 기준점, 첫 번째 기준점 무슨 날?
받은 날이야. 받은 날. 무슨 주의야? 도달. 어디서 배웠어? 민법에서. 상대방에서 상대방한테 받아야지. 받아야 돼 그게. 그래서 내가 도달이라는 것은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어? 안날이지. 간혹가다 안날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렇게 장난을 치진 않은데 옛날에는 받은 날 대신에 안날. 왜 그러냐면 법률이 다 통일된 게 아니라 어디는 안날로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어디는 받은 날로 이렇게 돼 있어. 한꺼번에 설명해 드린 거야. 무조건 받았다. 뭐 했어? 도달. 도달 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지. 그날 기준에서 6개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실제는 날로 6개월 했는데 지금 결정이 됐어. 매수하기로. 그럼 결정됐으면 이제 무슨 날로? 이게지. 요 날이 바로 통지한 날이니까. 내가 사겠다고 통지를 했으니까 그날 날 기준에서 몇 년? 2년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받은 날. 두 번째 날은 어디 날? 끝의 날이야. 끝의 날로 몇 년? 2년. 그러니까 날짜 개념을 잡을 때 잘 잡아야 돼. 첫 번째는 무슨 날? 받은 날. 결정해서 알렸어. 그러면 그날 기준에서 다시 몇 년? 2년 안에 매수하라. 이렇게 나와. 또 매수하여야 한다 해서 형성권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사가려거든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가라. 그 내용이야. 그럼 이때 사갈 때 비싼 가격, 낮은 가격? 낮은 가격.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가란 얘기야. 근데 그 기간 안에 못 사가면 내가 사고 싶어도 사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사가려면 몇 년? 2년 안에 사가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게 매수 문제고. 세 번째. 그럼 매수 대금. 돈 주는 거야. 자, 돈 주는데 원칙은 항상 뭐? 현금. 현금 지급이 원칙이야. 현금이. 그런데 여기가 예외가 그 시설을 만드는 채권이 있어. 그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나와. 요때 조건이 또 맞아야 돼. 누구나 하는 건 아니고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지자체일 때만. 매수 의무자가 누구여야 돼? 지자체일 때만 채권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발행을 하더라도 또 조건이 또 맞아야 돼. 첫째 누가 원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야. 그럼 소유자가 원한다는 이유는 간단해. 이자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 돈이 나오면 공시지가 개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는 채권으로 달라 해서 이자로 대신 받겠다 하는 방법. 두 번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가 있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요건 직권이 돼. 그러니까 이건 소유자가 원한 거고 요건 뭐? 직권이야. 요 사람이 직권으로 채권을 발행하되 금액은 얼마 넘는 거? 3천만 원. 3천만 원을 초과해야 돼. 그 초과했을 때 초과분이야. 초과분. 그러니까 초과 금액이다.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서 자,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거. 또는이야. 또는 두 개 동시가 아니고 소유자가 원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본인 스스로 원한 거고 요건 소유자가 원하지 않았지만 누가? 요 지자체가 직권이야. 요걸 뭘로 보냐면 요 2번을 투기로 봐. 투기로 보는 경우는 현금을 주지 않고 뭘로? 채권으로 묶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모든 기본적 채권이 10년 이내니까 현금을 안 주고 10년 동안 채권으로 묶어놓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겠죠. 자, 그럼 부재라는 말이 왜 투기냐? 내가 거기에 거주를 안 해. 거주 안 하는데 땅을 갖고 있어. 얼마 넘는 거? 3천. 그럼 내가 거주 안 해도 3천을 넘지 않으면 투기는 아니다. 아니란 이야기야. 전원주택 개념으로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야. 얼마 넘을 때? 3천 넘을 때 투기로 봐. 그 다음에 특히 대한민국의 비업무용 토지. 요게 우리 거대 기업들이 돈 버는 방법. 요게 돈 버는 방법이었어 옛날에. 그래서 전부 땅덩어리 사놨다가 세금 감면 받고 그러다가 몇 년 놔두면 땅값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해서 부자 된 거지. 그걸 대표적인 투기로 본다. 그래서 시험에서 현금은 뭐 기본 나올 거고 항상 시험 나올 때 요걸 주의해야 돼.
지난번 시험을 요걸 뭐 어떻게 냈냐면 매수 딱 단서를 줬어. 자, 10년짜리 사업인데 매수 의무자는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이렇게 나. 시행자를 토지공사로 한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토지공사니까 채권 발행에 못해? 못하겠지. 근데 채권 발행한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항상 자 채권은 누구일 때만 지자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만약 토지공사다 이렇게 조건을 주면 그 사람들은 이 조건이 맞아도 채권 발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반드시 누구일 때 지자체 요거 하고. 네 번째 그러면 채권에 관한 문제. 채권 발행 등에 대해서 어떤 게 나오는가. 첫째 상환기간이 나와.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란다. 기간 나오면 전부 최대가 얼마야? 10년 이내로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율은 간단하게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까 소유자가 원해서 뭐를 이율을 받겠다고 한다 이런 뜻이 돼. 그 대신에 요걸 또 묶어서 그러면 구체적인 기간이라든가 이율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왜 조례가 나와? 그러지. 요게 지자체였어. 그러니까 10년 이내니까 만약에 창원시에서는 8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평균 금리가 만약에 평균 금리가 2.5 창원시에서 2.8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거는 각각 조례로 따로 정하라 이렇게 나와. 세 번째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는 무슨 법률이 나와. 이때 지방재정법이 나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라 이렇게. 그럼 세 개 연결시켜 보세요. 지금 채권은 누구일 때 발행해서? 지자체. 그러면 구체적인 것도 뭐래? 조례로. 법률도 뭐? 지방재정법. 만약에 국가 그러면 국유재산법 이렇게 나와. 근데 지자체 일지가 뭐로? 지방재정법 이렇게 나와. 법 이름도. 근데 또 간혹가다 우리 시험에 이걸 내놨지? 매수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일 때 발행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우리는 왠지 국가 들어가면 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이건 누구만? 지자체만 들어가요. 지자체만. 그래서 자 발행 부분이 나왔고 다섯 번째. 그럼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라 또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법률의 이름이 두 번 나와. 채권에 대해서는 무슨 법? 지방재정법. 가격이나 절차는 무슨 법? 토지보상법. 아까 수용하는 법이잖아. 수용할 때 돈 얼마 주겠다는 그걸 준용하라 이렇게 나와. 여섯 번째가 매수 청구 후의 내용 요게 나와. 그럼 매수 청구 후에 그 말은 형성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니까 꼭 사주는 게 아니다. 그걸 안 했으니까 그 후의 내용이 나와. 그래서 이 내용은 시설 부지에 대해서 다시 뭐 해주겠다? 허가해주겠다. 요 지문이 돼. 그래서 순서 나눠보면 우리 토지 소유자가 맨 처음에 뭐부터 해봐야 돼? 일단 매수 청구를 해야 돼. 다시 소유자 갖고 있는 땅이 뭐야? 대지, 지목이 돼야. 그럼 매수 청구를 했더니 첫째,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는 매수는 하겠다고 해놓고 몇 년? 2년 안에. 2년 안에 또 매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소유자들이 무슨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돼. 그러니까 허가받는 요건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소유자가 할 일은 뭐를 했어야 돼? 매수 청구를 해봤어야 돼. 해봤는데 안 하기로 결정됐다든가 하겠다고 해놓고 몇 년? 2년이 지났어야 돼. 그러면 다시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와. 그래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첫째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 요거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가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요 부분이 아까 2년짜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지. 요게 요거 하나가 같이 뭐만 공작물 설치는 아까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거든. 그때 이제 시험 낼 때 2년짜리 낼 때 뭘 많이 내면 요걸 많이 내. 3층이야 단독 이렇게 많이 나와. 많이 틀려. 또 이쪽에다 낼 때 뭘 내냐면 가설 건축물을 넣어놔. 공작물이 나오니까 뭐가 가건물 나오면 왠지 맞을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2년하고 10년짜리는 요거 반드시 구분하고 계셔야 돼.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단독은 혹시 단독주택 종류가 몇 개야? 4개지. 근데 순수한 단독만 가능해. 다중 다가구 이런 거 안 돼. 순수하게 뭐만 단독만. 이걸 시험에 낼 때 거의 많이 틀렸어. 우리 단독주택은 다중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다중 다가구 안 돼. 오로지 뭐만 단독. 순수한 단도 안 된다. 그 다음, 자, 3층이야 1종, 2종 근생이고, 요 공작물이야. 근데 공작물에는 층수가 있어, 없어? 없지. 공작물에는 층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건물하고 공작물의 차이가 뭐를 구분해서? 지붕이 있다, 없다. 지붕이 없는 게 공작물이야. 지붕 없기 때문에 층수를 올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틀릴 때 간혹가다 여기다 3층 이렇게 해서 틀렸던 지문이야. 층수 없어. 그 다음, 요 2종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 2종에서는 4개는 안 된다 이렇게 놨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요 4개는 제외하라. 그러니까 다 하더라도 2종 중에 몇 개는 4개는 안 돼. 또 우리 시험에 이걸 또 내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자 시험에서 요 2종 근생인 단란주점 건축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요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이야. 고시원. 고시원. 또 외우라니까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 안마원 나오면 또 틀릴 거니까. 안마원하고 안마실소는 종이 달라. 1종에가 안마원, 2종에는 안마시술소야. 그러니까 우리는 첫 글자 외우는 순간 합격 못해. 그냥 읽는 대로 그대로 읽으시는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10년짜리야.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온 게 10년짜리야. 요 10년짜리. 근데 요즘에는 조금 빈도가 많이 줄었어. 대신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내든가 아니면 아까 2년짜리 비교 문제 낼 때 그럴 때 요즘에 많이 쓰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요 세 번째 해드릴게요. 그럼 책 한번 체크할게요. 자, 115조. 자, 중간쯤에 보면 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서 양괄호 1번 첫 줄 끝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10년 이내. 책 앞에 써진 걸 아까 내가 줄였으면 시설 결정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안 써.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쓰는 것만 기억해.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 그 줄 끝에 사업이 시행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말 찾고. 그 다음 줄에 자 지목이 뭐다? 대인 토지 찾았나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 다음 줄에가 소유자가 나와. 소유자는 그 다음 줄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때 이제 여러분이 괄호 속의 내용 하나 알아야 돼. 셋째 줄 다시 위에서 셋째 줄이면 괄호 속에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은 10년 안에 사업은 안 냈는데 뭐가 있었어?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어. 그럴 때는 10년 안에 사업 안 해도 매수 청구는 못한다 이 내용이야. 아까 실시계획 인가는 어떤 효과야?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못했지만 내일 할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인가가 있었다. 그러면 10년 안에 사업 안 했어도 뭐는 못한다? 매수 청구는 못해. 요걸 시험에 또 써먹는 거지. 그 다음 저 박스에 보면은
그 의무자라는 게 1번 맨 끝에 누구로 나와? 시행자. 그냥 답만 해보면 돼. 시행자. 그 다음에 2번 번호는 첫 줄에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그냥 그거까지만. 설치 관리 의무자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서로 다른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럼 서로 다른 경우는 누구?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거기 매수 의무자예요. 자, 다음 장 넘겨서 매수 절차. 매수 의무자는 뭐 받은 날? 매수 청구 받은 날.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6개월 이내 매수업을 결정하여 그 소유자나 특광시장 군수에게 넷째 줄에 뭐 해야 되고 알려야 하고, 다시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그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그다음에 준용 법률은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길게 있는 거 토지보상법이라 줄였죠. 토지보상법 준용한다. 3번 매수대금. 매수대금 원칙은 항상 뭐로? 현금으로. 두 번째 예외, 다음에 해당할 때 매수 의무자가 누구이면 지자체이면 그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첫째 사유 누가 원하거나 소유자가 원하거나, 아니면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대금이 얼마를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 금액이야. 초과했을 때가 초과 금액이야. 그 만약 5천만 원 그럼 얼마? 2천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상환기간 얼마로 하고? 10년 이내로. 이율은 셋째 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어떻게 하라? 평균 이상으로 줘라. 그러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뭐로 정하고? 조례로 정하고. 적용 법률은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나 그 밖의 필요사항은 무슨 법으로? 지방재정법으로. 그다음에 건축제한 안 하라는 것은 매수 청구를 한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1번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나 2번 결정을 알려놓고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면 무슨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다음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 해서 오른쪽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 그 다음에 1종 3층 이하, 2종도 3층 이하. 그래서 2종의 괄호 속에 다중생활, 단란, 단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거기까지 정리됐죠. 이제 다음 문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몇 년짜리? 10년짜리야. 매수 청구, 지방에 보고 전부 10년짜리야. 그래서 요거는 순서를 좀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동안에 쭉 했으니까 이제 쭉 보면 되는데, 요건 순서별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순서별로. 첫째, 특광, 시장, 군수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쪽에서는 요거를 지자체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그냥 지자체장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가 지방의회한테 보고를 하는데 사유가 뭐냐? 사유가 지금 시설을 설치하려고 결정 고시까지 해놨어. 시설에 대해서 뭐까지 해서? 결정고시가 됐어. 근데 결정고시가 됐는데 갑자기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어. 설치하려고 결정고시 했는데 뭐가 없어졌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어.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10년 안에 사업을 안 하게 됐어. 그러니까 두 가지지. 사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야.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겠다는 결정고시가 있었는데 갑자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어. 타당성 검토했더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없어졌거나 또 하나는 몇 년? 10년 안에 사업을 안 하게 됐다. 이렇게 조건이 나와. 그렇게 되면 매년이야. 매년 그 현황이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놨어. 의무적 사항이야. 그러니까 특광시장군수는 만들겠다는 결정고시가 있었는데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든가 10년 안에 사업 안 하면 그 현황을 또는 뭐 단계별 집에 수립된 게 있거든. 그걸 반드시 보고를 해줘야 돼. 자, 여기서 포인트 잡으세요. 요것만 잡으세요. 이런 거 몰라도 되니까 매년이야. 매년. 조건 맞으면 매년 보고를 하여야 한다지.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 두 번째. 그럼 지방의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보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90일 안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야.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90일은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어. 꼭 하라는 건 아니야. 해제하고 권고. 보고는 어떻게 하고? 꼭 해야 되고. 보고는 꼭 해야 돼. 그다음에 권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너무 날짜에 신경 쓰지 말고 보고는 해야 한다. 권고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최가 이제 상관없이 내가 따로 구분할 거예요. 만약에 특광이 받았어. 지금 4명 중에서 특광이 권고를 받았어. 그러면 특광은 그 권고 받은 날로 1년, 받은 날로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특광이 권고를 받으면 역시 권고 뭐한 날? 받은 날이지. 받은 날로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라. 이렇게 나와. 근데 문제는 시장군수가 권고를 받았어. 시장군수가. 그러면 시장군수는 시설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 없어? 없지. 요게 주의사항이야. 특광은 결정권이 있으니까 바로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데 시장군수는 결정권이 없어. 그러면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을까? 그렇지. 도지사지. 그래서 시장군수가 받았을 때는 도지사에게 대신 해제해달라고 뭐를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로 1년 안에 똑같이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틀리게 주는 게 이제 뭐냐? 두 개 다 똑같이 몇 년이야? 1년이네. 근데 여기는 뭐 받았어? 권고 받았고 여기는 신청 받았지? 권고 받은 날 아니야? 여기는 권고 받고 1년이고 여기는 시장군수로부터 뭐를 받았어? 신청을 받은 거지. 그 신청 받은 날 1년이야. 똑같이 공고 1년 아니야? 아시겠지? 요걸 자꾸 헤매는 거니까 많이 틀려.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의회가 특광한테 바로 보내면 본인은 권한이 있으니까 받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결정하면 돼. 그런데 시장은 권고를 해도 결정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다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 그럼 도지사는 뭐 1년 지나서 신청 받은 이걸 알 수가 없잖아. 뭐 받은 날로? 신청 받은 날로 1년이야. 신청 받은 날로. 그래서 1년 안에 해제하라 이렇게 나와. 세 번째. 그럼 1, 2 모두가 해제할 수 없는 특별 사유가 있어. 요거는 권고를 받았는데도 해제를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생겼어. 그럴 때는 권고 받은 날로 6개월 안에 대신에 소명을 해야 돼.
왜 해제를 안 하게 되는지 소명하는 건 몇 개월이야? 6개월이야. 그래서 이 2번의 날짜를 잘 생각하라는 이야기야. 2번 날짜. 요 2번 날짜. 1년짜리가 2번 나오는데 뭐로 1년이야? 하나는 권고받고 1년, 하나는 신청받고 1년. 또 6개월은 뭐 받고? 그렇지, 이게 빨라야지. 1년에는 해제해야 되니까 1년 전에 뭐 해야 돼요? 소명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날짜 잘 봐야 돼. 특광한테 갔다 권고받고 몇 년? 1년. 시장군수에게 갔다 시장군 결정권 없으니까 누구한테? 도지사 신청. 신청받고 1년. 근데 미리 못 할 것 같으면 소명해야 되니까 1년 지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서 얼마? 6개월 안에 소명하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날짜를 내면 여기 신경 쓸 거 날짜 내면 세 번째 지자체장은 그럼 1번 2번이 다 되는 거지. 지자체장은 보고한 시설이 보고란 시설이 해제가 안 되고 있을 때 해제가 지금 안 되고 있을 때 최초 보고일부터 2년마다 다시 지방의회한테 자 뭐 하라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를 했어 시설을. 그런데 해제가 안 되고 있어. 본인이 뭐 안 했든 어떻게 했든 해제가 안 되면 최초 보고한 날부터 몇 년? 2년마다. 그래서 요거를 간혹가다 이렇게 써놔. 재보고한다. 뭐야? 첫 번째 보고 뭐야? 두 번째 보고한다고 해서 재보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 첫 번째는 보고, 두 번째는 뭐 재보고한다. 재보고는 몇 년마다? 2년마다 이렇게 나와. 요게 지방의 보고인데 요건 우리 시험에서 다 나왔어. 우리 시험에서 하나하나가 전부 출제가 다 됐어. 지방의 보고는. 그래서 10년짜리가 일단 2개를 배웠어. 아까 우리가 세 번째 나오는 해제 신청은 아직 못 배워. 여러분들이 그 정도 배우려면 실력이 훨씬 더 높아져야 돼. 만약 그거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올지 몰라. 다음 주부터 안 나올지 몰라.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번 과정. 자, 매수 청구 지난주 했고 지난 1월 달에 다시 했고 요걸 또 했어. 그럼 다음 달에는 요것도 또 하겠지. 하고 또 해제 신청을 또 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아시겠지. 그래서 우선 자 요거는 기본으로 했으니까 요 지방의 보고는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되고는 특히 날짜에 보면 여기 잘 봐야 돼. 요거 한 거죠. 자 그럼 책으로 확인할게요. 자 117조 4번 번호에서 그 4번 번호가 해제 신청이 아니라 지방의회 보고로 고쳐야 돼. 그 지문을. 4번의 타이틀 시설 결정의 해제가 아니라 그냥 지방의회 보고로. 왜냐면 다음 장에 가면 또 해제 신청이 또 나와. 그러니까 타이틀을 잘못 붙여놨어. 4번은 해제가 아니라 뭐 지방의회 보고 과정이야. 보고 과정. 자 그럼 1번 들어가 볼게요. 지방의회 보고 의무 특광시장 군수하고 가로 속에 누구라고 써놨어? 지자체장 그래놨어. 지자체장은 그 결정이 결정이 고시된 그 시설을 그 다음 줄에 하나 건너 괄호 띄고 자, 첫 줄 밑줄 그으세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거기가 첫 번째. 그러니까 시설이 결정고시 됐는데 뭐가 없어졌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가 첫 번째야. 그 다음에 그 옆에 고실로부터 몇 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다음 줄 끝부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 됐나요? 뭐 괄호 불필요한 게 많아서 지금 복잡해. 다시 한번 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 결정고시가 됐어. 결정고시 되고 나서 뭐가 없어졌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나 10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그때 이제 6번째 줄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뭐하라? 보고하라 그랬어. 근데 거기에 여러분 책에 매년이란 말이 없지?
그게 또 여러분 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써놓은 바람에 매년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쓰면 돼? 매년. 그럼 매년이 더 빨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가 빨라? 매년이 훨씬 낫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가 이렇게 잉크를 엄청 많이 소유하고 있어. 매년 그러면 될 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자, 다시 보고는 어떻게 한다고? 매년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에 보고하면 돼. 그 다음에 2번이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을 잘못해서 거기다 써놨는데 일단 어찌됐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그 시설 중 그 다음 줄 해제되지 아니한 그 줄 끝에 시설에 대해서는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지방에 보고하라. 그 다음에 이번 해제 권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그 다음 줄 끝에 시설 결정에 대해서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고할 수 있는데 다음 장 어기면 그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며칠 안에 90일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안에 해제를 권고하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해제 결정. 해제 결정 의무 첫 줄에 해제를 권고받은 지자체의 장은 그럼 정확하게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에다 특광 쓰고 지자체장 위에다 특광을 써. 시장군수는 안 되잖아. 시장군수는 안 되니까 특광은 둘째 줄 끝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 줄 권고받은 날로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해야 한다. 만약에 시장군수도 1년 안에 하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는 특광은 그러니까 책이 지금 잘못된 거야. 해제를 권고한 지자체장 그러면 4명이 다 되는 거니까 안 돼. 그 지자체장은 누구를 말해? 특광을 말하는 거야. 특광을. 됐나요? 어디다 밑줄 긋고 쓰는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그것도 이제 원래는 3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써놨어. 이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권고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안에 소명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관리계획 해제가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뭐하라? 신청. 그럼 3번 도지사는 해제 신청받은 도지사는 신청받고 몇 년? 1년 안에. 신청받고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순서가 안 잡혀 있어. 그냥 뒤죽박죽 막 앞뒤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잡아놓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신청은 5월 달에 해드린다고 그랬으니까 5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짜리는 안 해도 알겠죠? 20년짜리 앞으로 가봐.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책을 쓰려면 20년짜리가 제일 뒤에 나와야 되는데 117페이지. 110페이지 중간에가 또 3번. 시설 결정에 실효하고 실효 사유. 자, 바로 시설이 결정고시 됐을 때 그 고실로부터 몇 년? 20년.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고실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에는 다음 날에는 효력을 잃게 된다. 효력을 잃게 되면 무슨 고시해야 돼? 실효고시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순서가 실효고시까지 해서 그러니까 10년짜리 하나만 안 하고 다 해드린 거야 이거는. 그래서 페이지를 121쪽으로 넘겨보세요. 121쪽으로. 그럼 이제 시설 파트가 끝났으니까 관리계획 몇 번이 끝난 거예요? 3번이 끝났어. 그럼 4번이 뭐가?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이겠지. 그럼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은 이 법에서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면 이제 5번이 뭐가 돼? 그렇지. 그래서 121페이지가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관리 내용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은 항상 배울 때도 지금 우리가 어디 단계 들어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6가지 배우는데 지금 우리가 몇 번 끝났다? 3번 끝났다. 그럼 3번 끝나면 4번을 들어가야 되는데 4번은 이 법에서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우니까 5번에 있는 무슨 계획을 지구 단위를 배운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지구 단위 계획은 기본 개요만 좀 정리를 할 테니까요. 내용은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요 틀을 좀 잡아오시라는 얘기야.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나와. 그래서 5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관리계인데 5번 내용.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및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이지. 구역이 먼저 나와서 계획이 먼저 나와서 구역이 먼저죠. 그러니까 구역이 먼저 지정되면 거기에 맞게 뭐가 계획이 수립된다. 이 원리겠죠. 그럼 이 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있겠죠. 지정 목적. 그 지정 목적이 계획적이야.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다른 건 다 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 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뭐다? 개발이야. 개발. 개발. 근데 개발을 어떻게 하라? 계획적이야. 순서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구역은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그럼 개발할 때 필요한 게 뭐다?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 내용이야. 그래서 이 구역과 계획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돼. 먼저 구역은 뭐 하려고 지정? 개발. 개발할 때 필요한 게 뭐? 계획. 그 계획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다른 말로 무슨 계획이다? 그렇지.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야.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계획? 개발하는 계획이야. 어디를 대상으로? 저 구역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야. 그래서 개발 계획인데 저기서 한다고 해서 이름을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것도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이 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지정의 효과가 항상 몇 년 안에 3년 안에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놨고 이 수립에 대해서 무슨 조항이 있다? 실효 조항이 있다. 그럼 수립하더라도 반드시 몇 년 안에 3년 안에 수립해서 개발하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지구 단위가 뭐 하는 계획? 개발 계획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3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면 뭐 하게 된다?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개발하게 된다.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됐어. 그러면 수립의 효과를 묻겠지. 그러면 수립됐을 때 효과니까 사업이나 뭐를 공사를 착수하게 되는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도 사업이나 공사 이 말은 뭐야? 공적일 때는 사업, 사적일 때는 공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보면 맨날 나와. 사업 또는 공사 이렇게. 그 말은 공적일 때는 사업, 사적일 때는 공사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결론은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개발계획 만들고 개발계획 만들었으니까 뭐하라? 개발하라. 그 착수하라. 이렇게 된 거야 순서가. 이 과정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자, 다시. 그러면 이 구역을 지정을 하거나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야. 관리계획 결정.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도 관리계획. 그러니까 결론은 개발이 되려면 관리계획 결정이 몇 번? 2번 있어야 돼. 구역 지정하는 결정 1번, 계획 수립하는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 그때 이 결정권자는 시도, 그동안의 대도, 국토부 장관 이렇게 배워왔지만 여기는 대도가 아니라 누구다? 시장 군수다. 그러면 시장 하면 누구도? 대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 근데 대도 그러면 일반 시장 군수는 안 들어가니까 반드시 고치셔야 돼.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는 잊지 말고 원래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지만 우리가 배울 때 6가지 결정권 없다고 그랬지. 근데 무슨 구역은 요거 하나만큼은 항상 결정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위반을 뭐 할 수도 있다.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제안도 가능하고 결정도 누가 하고 시장 군수가 할 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해년마다 한 개나 두 개가 요 과정에 출제가 되는 거야. 이 과정이. 구분하시겠지? 그래서 항상 구역하고 계획의 과정 꼭 구분하고 그 다음에 요게 수립됐다. 그럼 뭐 들어간다? 사업이나 공사 착수한다. 요런 말을 기억하시면 돼. 요 기본 틀만 잡아오시면 돼. 기본 틀만. 그리고 이제 지정 목적이 나오면 지정 대상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지정 대상이 시험에서도 답으로 아주 많이 나왔지. 그게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어디를 일부 요게 나오잖아.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지문. 왜 일부라는 말이 나왔나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끝에가 뭐나 구역이나 뭐 앞에가 뭐 들어가면 지구 이런 말은 뭐다? 일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지역으로 나오면 전부 이런 말이고 끝에가 지구든 앞에가 지구든 끝에가 구역이든 끝에가 지구든 그 말은 뭐야? 일부를 대상으로 이런 지문이야. 일부. 그러면 요걸 풀어서 한번 써보죠. 도시군 계획 그러면 무슨 계획 무슨 계획. 그렇지. 요게 기본하고 관리 계획이야. 그 지난번 시험에다 도시군 계획 이렇게 안 나왔어.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맞아 틀려? 맞는 지문이야.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도 맞고 도시군 기본 계획 이렇게도 맞아. 그다음에 이제 그게 계획을 수립 대상 지역이니까 행정구역으로 어디를 말해? 특, 광, 시, 군이 되는 거지. 자, 요걸 풀었으면 뭐야? 그게 특광시군이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특광시군의 일부 그래도 같은 말이겠지. 아시겠어?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이래도 되고 관리 계획이나 기본 계획 수립된 어디 특광시군의 일부 그래도 같은 말이 돼. 그다음에 이 특광시군을 용도로 말하면 어디가 될까? 용도로? 앞으로는 도시 또는 비도시 이렇게 말해. 비도시는 도시지역 외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용도로는 도관, 농자 이렇게 네 개로 말하잖아. 지금부터는 두 개야. 개발, 보전. 개발, 보전. 개발은 어디? 도시는 개발. 비도시는 보전.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앞에서 지난주까지는 도관, 농자 이렇게 네 개로 부르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도관, 농자 이렇게 말 안 하고 도시, 비도시, 도시지역 외 이런 식으로 도시는 비도시. 지구 단위 계획구 어디에 지정될 수도 있고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도 있고 어디에다도 비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운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드릴 거야. 여기까지만. 그래서 요 기본 틀만 정리 딱 하시고 요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여기에 임의적과 의무적 배우겠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조금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는 기초만 했고 3월 달에는 안 한 게 있다고 그랬지. 안 한 거 조금씩 더 들어가니까 요 기본 틀 잡고 다시 당연히 복습은 해오시는 거 알지? 이제 예습도 필요하다 이 문제야. 이 예습을 해오려면 지금 요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구분하는 게 있어. 구분. 어디 지역에? 도시 지역에 지정하는 거하고 비도시 지정. 다시 도시 지역에서는 요 두 가지 단어 임의적인지 의무적인지 구분해 와야 돼. 임의적, 의무적. 아시겠지? 그 다음에 비도시 쪽은 지정 대상을 꼭 기억해 와야 돼. 지정 대상이 어디에 있나요, 혹시? 계획 관리하고 개발진흥지구 나오잖아. 개발진흥. 여기가 나와, 개발진흥이. 개발진흥은 항상 어디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 요거.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꼭 해보듯이 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이제 허가 파트로 들어가니까 요 개발행위 허가도 좀 한 번씩 읽어오고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빠르면 여기까지 끝나고 도시개발법 시행 절차까지 할지 몰라. 그러니까 예습을 할 때 다른 거 몰라도 큰 의미 정도는 여러분 좀 알아보셔야 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예습을 해오신 분은 조금 오늘 편할 거야. 왜? 저런 거구나 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훨씬 편하실 거야. 그래서 5월달 가면 필기하는 것도 필요 없지 이제. 5월달은 요약집 딱 들어가면 문장만 쭉쭉 읽어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끔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습 복습만 조금만 하시면 돼. 합격하고 불합격의 차이는 한두 문항이야. 한두 문항.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10월 달에 가면 거의 다 60점에 거의 다. 근데 이제 그날 시험장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지. 다른 거 없어. 뭐 실수하고 안 하고 또 안 풀리는데 계속 찾고 있고 이런 부수적 문제가 합격 불합격 결정하는 거지 실력 갖고는 합격 불합격은 당락이 안 돼. 자, 우리 연습하는 게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모의고사 어떻게 하라고? 자꾸 보면서 시간 배정하고 안 풀리면 빨리 넘기고 이런 연습하는 게 필요해. 그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 시험장 가서 실력이 다 됐는데도 합격 못 하신 분이 그거 조정 하나째야. 자, 예를 들어 못 푸는 문제를 갖고 굳이 잡고 있어봤자 여러분들이 못 푸는 거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제 풀어야 될 문제를 어떻게 돼? 빨리 어떻게 해결한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는 지금은 이제 우리 공부하시면 좀 차이가 있어. 조금 잘하시면 되고 못하시면 있는데 10월 달 가잖아. 그럼 똑같아. 너나 나나 거의 똑같아. 뭐 잘하고 말고도 없어. 말 그대로 토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지. 근데 이제 그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고 못하고 이 차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뎌도 예습 복습만 꾸준하게 하시면 돼. 여러분 지금은 머리터 체계가 잡혔다 이런 게 없어.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뭐 모의고사 봐라 그러면 이런 말에 나 정리 좀 하고 나서 시험 본다고 그래. 언제 정리하는데? 이거 언제 정리돼 여러분들이? 우리 정도 돼야 정리되네. 여러분 정리라는 게 없어. 그냥 시험 보고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7월 달 되면 또 공부 안 되시면 그러지. 내가 독서실에 가서 좀 정리 좀 하고 문제풀이 한다고 그래요. 언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 여러분 끝까지 가도 정리 못 해. 시험 가는 날 뭐 정리해서 가? 그냥 가서 머리 생각난 대로 푸는 거지. 정리란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 꼭 5월 달 되거나 7월 달 되면 좀 정리하고 나온다고 쉬시는 분이 있어. 그럼 정리는 평생 정리해야 돼. 평생. 합격 못 해. 그러니까 정리는 나오는 게 정리야. 나와서 계속 듣고 반복하고. 자, 내가 여러분 이제는 이런 게 있지. 예전에는 입도 안 뻥 것도 안 돼. 근데 지금은 속으로도 나오잖아, 이제. 저 정도 하면 이렇게 따라갈 생각. 이게 공부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속으로 되뇌는 연습을 하신 거지. 머릿속으로 자꾸 반복하고. 그게 공부예요. 그게 정리고. 그 정도로 하고 따라가시고.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3월 달에 모의고사 본다고 그래요? 4월 초에. 그때 한번 내가 감동 나올지 모르니까 잘 보시고.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